여러분, 모두 이 약 너무 익숙하시죠? 어떨 때 드시는 약이죠? 네, 맞아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드시는 위산 억제제입니다.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자주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2주 이상 장기 섭취를 하시면 안 된다고 고지하고 있기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또 공황장애 등으로 지속된 약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동반되는 처방에 꼭 위산 억제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그렇고 위염도 그렇고 막상 증상을 겪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불타는 것 같고 심지어 막 칼로 쑤시는 것 같고 속이 너무 쓰리죠. 저도 오래 이 증상을 겪어봤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막 고통이 느껴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을 치료받으셨고 또 그로 인해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경청하시고 꼭 그동안 속 썩이던 쓰라림의 증상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누군가 술을 많이 마시고 막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픈 걸까요? 건강한 걸까요? 토하는 현상 자체가 몸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치료는 증상 억제에만 포인트를 두고 있죠. 물론 약으로 증상을 해결하시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느낌에서 빨리 벗어나기 쉬운 방법은 맞아요. 근데 만약 그로 인해서 악순환이 일어난다면요? 우리 몸의 모든 증상은요, 의외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면 훨씬 쉬운 방법으로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요즘 정말 흔하죠.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증상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겠죠. 위산이 너무 많아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약을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산이 금방 줄어버리죠. 놀랍게 금세 속이 편안해짐을 느껴요.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 가라앉히는 겁니다. 산이 많아서 아프게 되니까 산을 줄이는 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그렇게 위산은 약으로 막 줄여도 되는 건가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산은 속을 쓰리게 한다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화를 이해하시면 위산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고요. 음식을 드실 때 함께 흡수한 어떤 박테리아를 죽이는 효과도 있어요. 소화를 해서 영양을 흡수하게 하고 또 감염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죠. 근데 산을 없애는 약을 사용하면 소화도 잘 안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못 죽고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면역계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약을 먹어서 속은 당장 쓰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을 소화할 만큼 산이 충분하지 않게 돼요.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산이 분비할 때까지 오랜 시간 그냥 위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식도는 더 오랫동안 산에 노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통증은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많은 약들은 증상의 완화를 도와주죠. 하지만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아픈 문제의 원인과 악순환의 원인도 약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이 항생제. 다른 나라에서는요, 평생 몇 번 복용을 할까 말까 그런 약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약이죠. 항생제는 나쁜 박테리아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미토콘드리아도 다 죽여버려요. 저는 좀 많이 염려가 돼요. 18세 이전에 18번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에 유방암 발병률이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그게 비단 유방암 뿐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드시고 조금 통증이 가라앉아서 여유를 찾으셨다면 이유를 한번 따져보고 솔루션을 찾으셔야 해요.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기는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왜 생기죠? 왜 아픈 걸까요? 그렇죠. 위산이 많아서. 그럼 왜 위산이 쓸데없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쓸데가 있었으니까 나왔을 거예요. 우리 몸은 쓸데없는 일에는 에너지를 절대 쓰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위산을 어디에 쓰는데요? 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이 필요해서 나왔겠네요.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소화하기 쉽지 않은 음식을 과식하진 않았는지, 또 혹은 소화분해, 어떤 해독해야 할 첨가물이 너무 많은 음식을 드셨던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주스를 하나 드셨다면 이미 한 끼 식사에 첨가물 3, 40가지를 드신 게 됩니다. 이런 식품 첨가물을 소화하는 게 익숙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단지 음식의 보관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럼 의외로 쉽게 방법이 하나 나오겠죠. 소화만 잘 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화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찾고 입에서 충분히 씹고 침을 통해서 1차 소화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인체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소화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공장표 음식 말고 자연의 음식이요. 오히려 죽처럼 잘 씹지 않고 삼키게 되는 음식도 좋지 않고요. 음식의 소화 시간도 좀 고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기까지의 시간이 다 다른데 과일은 보통 1시간 이내, 야채는 4시간, 고기류는 8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로 고기를 드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소화액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식을 드시고, 음식을 완벽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화액의 분비라도 제때 원활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원활한 소화를 위해서는 소화액이 필요한데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신체에서 소화액이 하루에 8리터가 분비돼야 한다고 해요. 위액, 췌장액, 담즙, 침, 이 모든 걸 합쳐서 8리터니까 정말 소화액이 많이 필요한 거죠. 소화액은 액체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물이죠. 물이 참 중요한데요.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물이 필요하지만 소화액 분비를 위해서도 물은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냥 마시는 물은 갈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수분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소화액 분비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역시 신선한 야채나 과일이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겠죠. 과일이나 야채는 수분은 물론 소화에 필요한 효소까지 듬뿍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또 소화액에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소금과 식초입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한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또 식사 전에 애플사이더 비니거 같은 천연 식초를 한 스푼 희석해서 드셔주시면 소화액 분비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기회에 건강한 소화기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몸을 돌보는 방법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하고 자연의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소화가 더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면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섭취해 주시는 편이 좋고요. 야채나 과일의 섭취를 늘려주면 소화효소의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장과 컨디션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소화 반응에 따라서 조리 방법을 달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튀긴 음식보다는 찐 음식이 더 좋겠죠. 스트레스를 관리해주고 또 조절근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술은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누카꿀 같은 항염식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꿀은 원물 세척이 안 되는 식품이라서 최대한 깨끗한 것으로 섭취하는 게 좋고요. 요즘은 설탕 먹인 벌이 만든 꿀이나 가열 처리된 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효소도 다 죽고 당독소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부티크 허니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좀 정체가 오래될 수 있는 정제탄수화물,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튀긴 음식, 밀가루 음식, 이것들을 차차 줄여나가는 게 너무 좋으실 거예요. 저녁 식사는 될 수 있으면 7시 전에 마치시고 소화기가 스스로 회복을 하고 해독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세요. 희망적인 건요, 우리 몸은 매우 복잡한 구조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연적이고 또 단순합니다. 그냥 정상 상태로 하나 둘 잡아두면 회복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풋만 달리하면 아웃풋도 하루하루 달라지실 거예요. 나쁜 걸 조금 줄이고 자연의 식품을 드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 걷어내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처음에는 비율을 좀 조절하셔서 좋은 음식이 7이면 나쁜 음식 3, 이 정도로만 조절하셔도 충분히 소화 해독에 필요한 수분이나 미네랄을 통해서 몸이 스스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드시든 식도나 위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양을 흡수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꼭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
위험입니다. 저는 인체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자가치유력을 응원하고 일단 치유의 범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다르고 또 놀랍게 회복하는 걸 체험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 통증으로 고통스러우시다면 다소 무겁고 또 두려운 마음이실 수도 있지만 통증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한 소화 기능을 회복하시면 좋겠고요. 통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시길 응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치유하다.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